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국내 변호사 단체 중 가장 큰 단체는 좌우 이념에 관계없이 모든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한변협입니다. 또 좌파 성향 변호사들의 대표적 단체는 문재인 정권 시절 기세 등등했던 민변입니다. 민변보다는 사회적으로 덜 알려져 있고 상대적으로 영향력도 적지만 좌파 변호사 단체 민변과 대척점에 있는 우파 성향 변호사 단체 중 대표적 단체는 한변, 즉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입니다. 현재 한변 회장은 이재원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 한변에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수용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변은 이번 성명에서 특히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물론 선거 사무에 대한 전면 감사를 통하여 북한 해킹 관련 사항과 제21대 총선 부정에 관한 사항까지 그 진실을 파악하고 대책까지 제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다라고 촉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변이 공개적으로 지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변 소속 변호사들 중에는 이전부터 한변이 4.15 총선 의혹에 관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변호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변호사들이 이에 반대 한변 차원의 입장 표명은 없었는데 이번에 국민을 연일 경악해 하고 있는 선관위의 복마전 실상이 터져나옴으로써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관한 진상 파악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변은 이번 성명에서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선거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보안점검 권고조차도 거부하였다. 선관위 인사상 고용세습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였다. 대법관을 겸하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 분립 원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예외인가라고 성명을 시작했습니다. 한변 성명은 이어서 중앙선관위는 독립성 운운하며 타기관의 통제를 거부한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불복하는 선거 무효소송이 100여 건이 넘게 제기되었을 때도 반성하기는커녕 선거소송 관할법원인 대법원과 공모하여 편파적으로 소송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줄지은 고발,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지금과 같이 헌법기관 운운하며 모두 거부한 바 있다라고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에서 소쿠리 투표 등의 대혼란과 함께 기표된 투표지가 다시 교부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도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당당히 거부하였다. 마찬가지로 헌법기관 운운하며 독립성을 무기로 삼았다. 지금처럼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 요구에도 뻔뻔하게 헌법기관이므로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한다라고 규탄했습니다. 한변 성명은 이어서 중앙선관위는 과연 무엇을 믿고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적 통제, 법치주의에 따른 사법통제를 유린하는 괴물이 되었는가? 이들을 비호하는 자는 누구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대법관을 비롯한 각급 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면서 사법부와 한통속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통제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헌법 제97조는 감사 범위를 행정기관이라고 규정하여 선거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를 감사 대상으로 하고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을 감사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해석을 통해서라도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는 필수적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라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변 성명은 이어서 대법관이 겸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 선거소송관할법원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선관위 독립성의 의미에 대하여 크게 착각하고 있다. 선관위 독립성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선관위 독립성 그 자체가 헌법의 목적은 아닌 것이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 독립성 운운하며 독재적 행태를 지속하고 다른 국가기관이 이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변 성명은 마지막으로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의 전행, 부패, 무능까지도 모두 드러났다. 이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이다. 노태학 위원장은 독립성 운운하며 부패와 무능을 은폐하는 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 채용 비리는 물론 선거 사무에 대한 전면 감사를 통하여 북한 해킹 관련 사항과 제21대 총선 부정에 관한 사항까지 그 진실을 파악하고 대책까지 제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성명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성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대단히 명쾌하고 우리 국민이면 꼭 한번 이 성명을 읽어봐야 할 그런 내용의 성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나 언론사 간부들, 발행인이나 편집인 혹은 편집국장이나 논설주간, 논설실장, 논설위원들은 이번 한변 성명을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명을 읽어보고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이라든지 혹은 선관위 문제, 대법원 문제 등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혹은 사설을 쓰고 칼럼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문제의식도 없이 무슨 기사를 쓰네, 사설을 쓰네, 칼럼을 쓰네, 혹은 논평을 하네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지적 수준의 천박함과 그 윤리적 의식의 미미함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도 4.15 총선 문제라든지 선관위 문제, 대법원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황당한 사설을 쓴 어느 신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사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자유우파 성향 국민들 사이에서도 규탄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규탄 성명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항의 집회를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불매운동이라도 벌여서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사설을 써낸 그런 언론사와 그런 논설위원들에게 따끔한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한국의 언론사, 특히 소위 비좌파 성향 언론사라고 하는 데에서도 왜 좌파 성향 단체들을 두려워하고 좌파에 대해서 조심을 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한국의 좌파 세력들은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사나 사설이나 칼럼이 나오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언론사와 그 필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자유우파 성향 국민이나 단체들은 좋게 말하면 너무 점잖고 나쁘게 말하면 뭔가 제대로 싸울 결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색이 비좌파 성향 언론에서도 탄핵 사태 때부터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사설, 칼럼 혹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고 또 우파 성향 운동단체들이 나서서 정말 함부로 말도 안 되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무서움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령 부방대라든지 국투본이라든지 혹은 ROTC 애국동지회라든지 이런 그동안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한 단체들에서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성명은 대단히 시적절하고 또 의미가 있는 성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명을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한변 회장 이재원 변호사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판사 출신인 차기환 변호사가 이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문제와 관련해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언론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대법관들 중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인간들이 있을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차 변호사는 이어서 얼굴에 양심의 철판을 깔고 세상에는 형상기억 복원종이가 있고 선관위는 그 용지로 우편투표지 관외투표지를 인쇄해서 신권같이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 시점에 무더기로 나온 것에 하등 의심할 점이 없다고 강변할 대법관들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어서 아니 희한한 논리, 즉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그 범인이랑 범행 수법을 입증 못했으니 선거 무효가 아니라는 궤변을 끝까지 고집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또 참 희한하다. 양승호 박사가 제기한 박주신 병역 의혹 사건에서도 검사가 자생병원 엑스레이 피사체가 박주신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인데 양승호 등 피고인이 영상 바꿔치기 수법과 범인을 잡아내지 못했으니 피고인들은 유죄라고 하더니 대법관이라는 사람들도 부정선거 범인을 못 잡으니 선거가 유효하다던다라고 대법관들을 질타했습니다. 차기현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형상기억복원종이를 앱선사가 납품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사용했다는 중앙선관위 작자들이나 그걸 믿고 선거가 유효하다는 대법관들이나 정말 양심을 엿바꿔 먹은 자들이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기억 복원 종이 관련 부분에는 세상에 그런 종이는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도 이 글에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또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의 이 대법원의 황당한 재판과 관련해서 언론의 책임을 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저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나타난 황당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재판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보여준 말도 안 되는 재판 진행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적하기 시작했다면 지금 대법관들이 과연 저 따위로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를 지낸 법조인입니다. 사법시험 성적도 아마 대부분의 현재 대법관들보다 좋았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 시절에도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법조인이었습니다마는 부장판사까지만 하고 법원을 떠나 변호사를 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런 차기환 변호사가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법관들이 보여준 그 말도 안 되는 재판 진행 상황과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비판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법관들의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재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 법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을 정도까지 됐다면 그 재판은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겁니다.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이야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대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다 끝났다고 주장하는 일부 참 덜 떨어진 교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제대로 제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